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의 북 콘서트. 지금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알기 쉬운 건강검진이라는 책입니다. 건강검진 센터가 됐어요. 저희 장편환외과가 처음에 이렇게 크지 않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확장을 한번 했거든요. 또 그 뒤에 내시경 센터를 따로 또 확장 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센터를 확장하면서 저희가 야심차게 또 준비한 책입니다. 알기 쉬운 건강검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3명이서 공동 집필을 했죠. 처음으로 공동 집필을 한 의학 전문 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해요. 네, 친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죠. 한 분은 저와 같이 장편외과를 같이 근무를 했고요. 장편외과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립암센터 후배한테 제가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고, 지금은 이제 홀로 또 이제 개원을 하셔서 서울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때 같이 근무할 때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한 분은 건강검진은 또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저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를 전문으로 하고 거기에 뭐 초음파 인증이도 있고 내시경 뭐 세부 전문의도 있는데, 이 유방갑상선 부분은 제가 물론 외과 의사라서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전문가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같은 건물에 있는 유방갑상선 세부 전문의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집필을 했는데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더라고요. 알기 쉽게 아주 유방질환, 갑상선 질환, 장공경부암 검사에 대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풀어주셔가지고 저도 아주 좋았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내시경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내시경도 자주 받고 건강검진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좀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저의 건강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은 장편외과 식구만 해도, 직원들만 해도 한 13명 정도 되니까 그 직원과 제가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제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되게 잘 챙기는 편이에요. 일단 저는 술, 담배 안 하거든요. 담배는 당연히 독약이니까 안 하고, 술은 제가 의사 면허를 딴 다음부터는 절대 술을 안 마시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제가 의사로서 진료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데, 건강검진도 자주 하죠. 저는 위내시경은 1년마다 합니다. 저는 40세 이상이니까 국가에서 2년마다 해주니까 2년은 국가에서 지원받고 하고요. 그리고 1년은 제가 진료보고 하고요. 저는 위내시경은 2년마다 국가검진으로 해주지만 저는 1년마다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장내시경은요 2, 3년마다 해요. 왜냐면 대장내시경은 50세부터 5년 간격을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저는 35세부터 하자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국가검진으로 이 대장내시경, 대장암이 참 문제인데요. 정말 50세부터 분변자멸 검사, 대변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대변 조금 채취해서 피가 섞여 있는지 아는 분자멸 검사, 대변 검사라고 하는데 그거 안 믿거든요. 그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심지어 대장암도 정상으로 나오는 그 검사를 국가에서 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대장내시경 시범 사업으로 이제 대장암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이제 하려고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곧 끝날 건데요. 아마 그러면 이제 대장내시경도 대장암 검진으로 들어올 거예요. 폐암이 들어왔잖아요. 폐암을 6대암 검진으로 들어오면서 CT가 한정된 어떤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건강검진으로 PET-CT를 찍을 수 있거든요. 대장내시경도 아마 그런 조건이 좀 있겠지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제가 합니다. 내 돈 내산으로 합니다. 건강검진으로 하면 비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의사 만나서 증상 얘기하면 그거 의료급여로 다 혜택받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저는 35세부터 했어요. 저는 35세부터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고, 왜냐면 요즘에는 워낙 젊은 분들이 좀 뭐가 많기 때문에, 대장용종도 있고 염증성 장질환에, 심지어 저희 장편외과에서 진단된 대장암은 18살이었으니까 저는 젊은 분도 이제는 방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정상이면 그때부터는 5년 가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족 중에 고생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더 자주 하는 편이긴 하고요. 용종이 있으면 다 제거하고, 또 용종이 있으면 5년 간격보다는 좀 짧게 하셔야 되거든요. 가족력이 있어도 좀 짧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검사는 2년마다 합니다. 2년마다 하고, 이제 뭐 폐검사 통해서 이렇게 쭉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고가 검진은 하지는 않고요. 막 비싼 거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거 이런 건 절대 하지 않고, 제가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맨날 똑같은 결과 나오는 검사를 매번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또 증상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하고, 그 다음에 검사 항목은 좀 돌아가면서 하죠. 뭐 한 번은 뭐 건강검진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보폭 CT를 한번 했다가, 어떨 땐 다음에는 뭐 외 CT를 했다가, 이렇게 검사를 좀 돌아가면서 하고요. 일단 첫 번째, 국가암 검진은 무조건 하시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검사가 있어요. 예전엔 40세부터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뭐 20세 생애 전환기 뭐 검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꼬박꼬박 챙기시고요. 그 검사 정기적으로 하다가 어떤 암이 진단이 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뭐 그 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그 검사를 안 하다가 암 진단 받으면 그 검사 그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건소에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그때 그 MBN에서 이 얘기했더니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러면 암 검진, 국가암 검진 안 하다가 암 진단되면 의료급여를 못 받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당연히 의료급여는 다 받을 수 있고요. 기본 의료급여에 추가로 주는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국가암 검진은 국가에서 해주는 건 무조건 받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그 얘기를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병원 선택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치 같은 동네 병원을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 의료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에서 건강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꽤 많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가시고요. 네. 저도 사실 거기서 근무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요. 이렇게 막 시간에 쫓겨서, 검사에 쫓겨서 너무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치 같은 평생 주치처럼 봐줄 수 있는 좀 실력이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아서 그렇게 좀 검진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가 검진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게 300만 원짜리 검사하고 나는 다 했다, 그래서 나는 뭐 검사에서 다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나왔으니까 건강하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또 이 고가 검진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100만 원짜리 검사 안 받거든요. 저는 뭐 보통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비용이 생기는데, 왜냐면 제가 그 증상이 있어서 의사 만나서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제가 원해서 하는 검사를 몇 개 추가해서 그렇게 건강검진으로 하면 고가 검진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실속 있게, 많이 현명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에 맞는 검사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만약에 뭐 어떤 증상이 있다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 쪽 검사하시고,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 쪽에 검사를 해야지, 증상이 없는 거를 굳이 매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증상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검사가 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는 힘드세요. 의사를 만나세요. 사전에 의사를 만나서 그 검사를 결정하시는 병원에 가세요. 이거 패키지니까 A, B, C 골라서 그래? 그럼 뭐 돈 맞춰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 의사를 만나서 증상 얘기하고 그 증상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증상이 있으면 의료급여 혜택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는 혜택을 다 누리시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만 건강검진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에 맞는 검사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결혼 전에 해야 되는 검사, 30대 가야 되는 검사, 40대 가야 되는 검사, 50대, 60대 가야 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본인의 건강검진 그 결과를 다 갖고 가세요. 그리고 그걸 판단으로 어떤 검사를 할 건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전에 간 수치가 좀 높았으면 간에 맞는 검사를 하셔야 되고, 이전에 정상이었던 거를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책에 다 나옵니다만 위장조영술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위암검진으로 위내시경과 뭐 옛날에는 위장조영술을 선택하라고 돼 있고, 요즘에는 거의 위장조영술은 얘기 안 하는데, 아직도 위장조영술을 선택사항으로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위장조영술은 하지 마시고요. 국립암센터에서 몇 년째 통계를 냈는데 위장조영술로는 조기암을 진단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위암 검진에서 위장조영술을 빼버리자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이 위내시경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위내시경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도입된 80년대 초반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엄청 많아요.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위장조영술 없어져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큰 대규모에 있는 검진센터에서는 고용할 수 있는 의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위내시경 건수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면 결국 나머지를 다 위장조영술로 돌린단 말이에요. 거의 50% 이상은 돌리는 데도 있거든요. 50% 이상은 막 위장조영술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위장조영술을 권유드리는데, 위장조영술 얘기를 들어보면 뭐 꾀꾀거리는 것도 없고 그냥 약 먹고 그냥 사진 엑스레이 몇 장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조기 위암 진단도 안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하는 곳에 가세요.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진짜로. 네.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얘기를 자세히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초음파 의사가 안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좀 의료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제 개인 방송이니까 좀 얼마든지 얘기 드리는데요. 초음파는 의사가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분자밀 검사 믿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장암도 정상으로 나오는 그 검사는 믿지 않고요. 대신에 분자밀 검사, 대변 검사는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서 양성으로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지원받고 할 수 있거든요. 공짜로 할 수 있거든요. 지원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50세 이상에서만 해주거든요. 하셔야 되는데 그거 정상이라고 난 대장암 없다고, 대장 질환 없다고, 대장 깨끗하다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건입니다.